네, 동시효과 구간입니다. 오늘 장도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양시장이 4거래일 연속해서 약세권 흐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전거래일 대비로는 0.64%의 마이너스권으로 2377.99선에서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120일 이동평균선 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120일선이 현재 기준으로는 2372선에 있는데 이것을 약간 상회한 수준으로 출발선 만들 예정입니다. 2378선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약세 0.77%의 마이너스권으로 713.88선에서 출발 앞두고 있고요. 60일 이동평균선에 딱 걸친 상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목별로의 움직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 압도적으로 하락 출발 예상되는 종목군들이 많고요. 그리고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애플페이 어제 상당히 좀 뜨거웠던 이 키워드 계속 연장선에서 오늘 장에서도 강세 움직임 나타낼 만한 종목군들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내수 소비 쪽에 클리오를 비롯해서 화장품주라든지 그리고 음식료 쪽, 안정적인 음식료 쪽, 혜태제과 식품 이런 종목군들 플러스권 움직임 출발 앞두고 있고요. 또 개별 뉴스 가운데서는 다올그룹이 지금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다라는 내용들이 조금 전해졌었는데 결국에는 다올 인베스트먼트 8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매각 추진한다라는 소식에 다올 인베스트먼트가 16% 정도의 강한 상승 움직임, 그리고 최대 주주가 다올 투자증권이지요. 이 다올 투자증권이 15% 정도 오르면서 두 종목 나란히 강세권의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애플페이 쪽 말씀드렸는데요. 이쪽으로는 대표적으로 어제 상한가에 안착을 했던 위니아 그룹 쪽이 있습니다. 어제도 위니아가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12월 7일) 수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오늘은 좀 체크해 볼 만한 내용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지금 일정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내용 가운데서 중국이 오늘 새로운 방역 지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지역별로 어떻게 봉쇄를 완화하고 이런 부분들이 발표가 됐는데 중국 정부 쪽에서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위맥스 상장 폐지와 관련해서 지금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 여부도 결정이 됩니다. 게임주들 그리고 가상화폐 관련된 부분에 영향 미칠 수 있는 두 가지 지금 재료들 있고요. 그 밖에도 한중수교 30주년 맞아서 공동 ETF 원래 상반기에 좀 출격을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증시 상황이랑 맞물리면서 어려움을 겪다가 오는 22일에 또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재료들 함께 좀 버무려져서 오늘 장에 반영이 될 텐데요. 출발 상황 보겠습니다. 본장 시작하니까 그래도 낙폭이 동시효과 때보다는 덜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0.3% 정도 크게 밀리지는 않습니다. 미국 증시 밀린 것 대비로는요. 그래서 현재는 2388.63포인트, 120일 이동평균선 확실하게 좀 지지력 보여주나요? 여기까지 안 밀리고 2388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0.57% 마이너스고요. 그래서 715.31포인트 기록하면서 여기도 주요 이동평균선의 훼손은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투자주체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내일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파생수급 쪽으로도 함께 좀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선물 쪽에서의 롤오버 이루어지면서 또 청산도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시면은 거래소 외국인 쪽 200억 원 정도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은 팔면서 출발하고 있네요. 4거래일 연속해서 외국인 팔고요. 개인 쪽에서는 55억 원의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이 267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내는데 연기금이 좀 사면서 출발합니다. 어제도 연기금이 샀다가 결국에는 매도 전환돼가지고 기관 쪽의 포지션은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외국인이 팔고 있습니다. 50억 원가량의 매도 물량 출회되고 있고요. 개인이 소화하고 기관은 관망세입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쌍끌이 매수로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프로그램 동향 보시죠. 현재 거래소에서는 프로그램이 매수입니다. 차익 거래 쪽으로 매수가 조금 더 크게 들어와서요. 전체적으로는 상쇄하지만은 한 10억 정도 현재는 플러스로 프로그램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으로는 37억 원의 매도 우위로 현재 양시장 나란히 프로그램은 큰 폭의 매수 매도 흐름은 아닙니다.
업종별 동향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하락 업종이 더 많습니다. 가장 크게 밀려 내려가고 있는 쪽이 건설 섹터인데요. 0.7% 정도의 낙폭을 보여주면서 현재 전체적으로는 하락 섹터가 좀 더 많기는 하지만 1% 넘게 압도적으로 밀리는 섹터는 없습니다. 건설에 이어서 의료 정밀 쪽, 그리고 종이목재, 금융, 전기전자, 철강금속이 있는데 0.5% 안팎으로 밀리는 상황, 깊게 빠지는 섹터는 없고요. 반면에 선방해주는 쪽 보험 섹터입니다. 0.4%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음식료품, 유통, 통신 다 내수네요. 그리고 서비스 섹터가 보합권 정도를 유지해주면서 내수 방어적인 성격의 섹터가 상승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주들은 지수가 많이 빠지지는 않는데 대체로 약세입니다. 카카오 한 종목 빼고 나머지 9종목이 톱10 가운데서 밀린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렇다고 많이 하락하지도 않습니다. 1% 넘게 하락하는 종목은 SK 하이닉스 한 종목이고요. 나머지는 다 1% 미만의 하락권 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증권가에서도 계속해서 어두운 시각을 보내고 있고요. 오늘 목표가 하향 조정에 4분기 적자 전환할 것이다 라는데 조금 더 지금 증권가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계속 눈높이가 낮아지고 지금 8만 원 테스트 들어갑니다. 8만 원 이탈이 살짝 나오네요. 52주 신저가 기록하고 외국계 증권사들이 무더기로 팔자에 나서면서 현재는 앞자리 바꾸고 있습니다. 7만 원대 진입. 이 종목이 눈에 띄고요. 나머지는 무난합니다. 삼성전자는 오히려 상승 전환이 되면서 이렇게 두 종목의 희비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 가운데서 이쪽도 오르는 종목이 없습니다. HLB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이 제약바이오 몇몇이 보합을 지켜낼 뿐 그렇다고 상승불이 나타나지는 않고요. 급락 종목도 아직은 없습니다. 다음은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오늘 장에서 상승 종목이 332개, 어제 아침에 280여 개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것보다 약간 더 많지만 거의 비슷하네요. 348개 가량 상승하고 있고 하락 종목이 1921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율 동향 점검해 보겠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이 급격한 상승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오늘 장 추가 상승 나옵니다. 3호원 20전의 상승 움직임 띄면서 1322원에 원달러 환율 출발하고 있습니다. 9시 5분 34초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10분 동안 특징주 짚어보죠. 10분의 승부사 시작합니다. 어두운 그림자가 여전히 우리 증시 상공에 있습니다. 최원재 전문가님 어떤 쪽부터 볼까요? 네, 정부가 내년 1월에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를 검토하면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역시 색조 화장품 쪽이 지금 제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리오가 2.6% 상승하고 있고 이츠암블이 1% 중반, 토니모리가 7% 가까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정부가 그렇게 이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만큼 해제는 기정사실화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중국 이외에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나라가 몇몇 나라가 없어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본다면 이제는 마스크 착용 해제가 곧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토니모리랑 이츠암블 클리오 차트 한번 잠시 보시면요.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중국 관련 이슈도 있었고 같이 엮이면서 그리고 국내 실내 마스크 해제 얘기도 나오면서 최근에 상승하고 있는 모습. 그렇다고 본다면은 충분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제품은 더 많이 팔릴 것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보다 급격하게 아주 많이 팔릴 것은 아니겠지만 실적 개선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이츠암블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주가 움직임이 그래도 괜찮습니다. 시장 약세에서는 선방하고 있고 클리오도 마찬가지고요. 이 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느 종목이 낫고 안 낫고 그렇다기보다는 같이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세 종목 중에 한 종목을 취사해서 매수하는 것은 괜찮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와 관련된 화장품주들 오늘 상당히 좀 강하네요. 우리나라, 중국 이와 관련된 이슈 계속 나옵니다. 다음은 신규수 전문가님. 예, 게임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위메이드의 이제 판결이 좀 나오는데 위메이드나 위메이드 맥스, 위메이드 플레이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굉장히 민감하게 대응을 하셔야 되고 뉴스를 계속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거예요.
뭐 양쪽이 다 열려 있습니다. 가령 이제 뭐 인용이 되게 된다면은 위쪽으로 올라가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다시 저점을 깨는 급락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염두에 두시고 대응을 하셔야 될 거고요. 단지 지금 이제 오늘 결정이 어떻게 나든지 간에 이제는 위메이드와 관련된 부분에 그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좀 거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메이드 때문에 지금 계속 같이 눌려있던 다른 게임주들은 이제 그 발목이 좀 풀릴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주와 관련해가지고 여전히 저는 이제 내년도 신작 기대감 같은 것들 유효하다 보고 있고요. 뭐 대형주 중에서는 NC소프트 제일 뭐 탑픽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뭐 조이시티라든가 뭐 넷마블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그리고 네오위즈도 지금 이제 그 내려오고 있는데 좀 피로감 때문에 좀 내려오는 것 같고요. 피해 거짓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있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신작 그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W게임즈도 지금 굉장히 좀 실적이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주가 차트도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하셔가지고 이제는 게임주가 이제 타이밍이 좀 오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 관련된 종목군들 오늘 좀 면밀히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네요. 다음은 최원재 전문가님. 네, 오늘 항공주 좀 보고 있는데 대한항공 한 1%대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요. 아시아나항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1% 초반대 상승하고 있고, 지금 LCC들 보면은 LCC들도 지금 제주항공 소폭 상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진에어도 한번 보면은 진에어도는 지금 강보합권, 역시 뭐 유가 하락, 중국 관련 이슈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좋은 소식이 지금 뭐 겹쳐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환율이 최근에 뭐 어제만 한 20원 정도 급등을 했는데 아직 환율 관련해서 이슈가 악재가 반영되려면 더 상승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항공주들은 뭐 내년도에 결국에는 어느 정도 여행주하고 마찬가지로 수요가 정상화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항공주들 뭐 좋은 소식, 지금 유가가 더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계속적으로 뭐 실적 개선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항공 섹터는 호재 만발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네요. 다음은 신규수 전문가님. 예, 조선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쪽이 일단 그 기사상으로는 이제 그 현대중공업 쪽에 임단협이 잠정 합의가 됐다. 그리고 현재 파업은 일단 유보입니다. 그러니까 파업이 일단 유보기 때문에 완전히 해결은 아니지만은 뭐 전체 돌아가는 이제 분위기상으로 봤을 적에 뭔가 임단협이 제대로 좀 타결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불안감으로 현대미포조선이라든가 뭐 전체적으로 보면 다 같이 좀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런 불안감들은 이미 주가에 많이 이제 반영이 됐다 보이고요. 이제는 타결이 되기를 기다리면서 좀 어느 정도 옆으로 힘 모으기를 좀 하지 않을까 싶어요. 현대미포조선 기준으로 봤을 적에.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수준은 많이 받아놓고,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 그 만들어서 이제 실적이 나오는 그런 한 해가 됩니다. 기자재 업체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한 해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뭐 이제 피팅 업체들, 보냉 업체들, 또 장비 업체들까지도 실적 상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이런 건 때문에 같이 빠져 있다면은 오히려 지금 매수하기 좋은 구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선 섹터 요즘 들어서 꾸준히 좀 봐주시죠. 다음은 최원재 전문가님. 뭐 역시 중국 관련주인데 한꺼번에 묶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보다 보니까 따로 나눠졌는데 카지노 관련주인데 오늘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뭐 조금 지수가 많이 빠지면서 주춤했는데 오늘은 강세. 지금 파라다이스도 한 1% 후반대 강세고요. GKL도 1% 중반대 강세. 롯데관광개발도 지금 강보합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도 지금 내국인 전용 카지노지만은 같이 흐름을 지금 타고 있어요. 대신 상승폭은 조금 완만하다. 지금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비해서 그렇게 상승폭은 좀 나타나고 있고요. 파라다이스 GK의 뭐 차트 한번 잠시 좀 보도록 할게요. 역시 5일선에서 계속 지지를 받고 있어요. 어제도 좀 빠졌지만 결국에는 종가상으로는 5일선 지지받고, 오늘도 5일선 살짝 무너뜨렸지만 결국 다시 회복하는 모습. 지금 3분기 실적이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 상당히 잘 나왔어요. 완전히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는 실적 개선폭은 훨씬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고
있고요. 한 15% 정도 나왔나요? 영업이익률이 그 정도 나왔고, GKL은 파라다이스보다는 실적이 조금 덜 나왔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뭐 국내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이기 때문에 같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롯데관광개발은 지금 일단 제주도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있어요. 지금 리조트 말고도 같이 하고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그렇게 본다면은 중국 관련해서 이슈가 좀 풀리면은 지금 일본 관광객들은 어느 정도 유입이 되고 있는데 중국 VIP들이 좀 넘어오면 롯데관광개발도 적자에서 좀 탈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을 함께 좀 묶어서 봤습니다. 뭐 여행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와 관련된 카지노 쪽 함께 봤고요. 신기수 전문가님. 예, 메타버스 쪽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시장이 조금 지지부진할 때 모아갈 수 있는 섹터로 메타버스나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로봇 이런 쪽들 유력하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내년도 신년도 초반에 CES가 있고요. 또 이제 특히 XR 기기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이 발표될 걸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죠. 선유 시스템 올라가다가 상당히 이제 급락을 했는데, 보통 이제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 형태를 보게 되면은 올라가다 또 급락한 이후에 힘 모아서 또다시 또 반등이 나오고 하는 형태거든요. 선익 시스템 같은 종목도 모아가기 가능할 것 같고, 또 뭐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 MP나 뭐 맥스트, 자이언트스텝 이런 종목들도 지금 조정 구간에 들어왔다 보여요. 지금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 오히려 좀 모아 가신다면은 또 이제 연말에 또 내년도 CES 모멘텀을 타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종목군을 쭉 봤는데요. 최원주 전문가는 오늘 결과적으로는 이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을 두루두루 좀 봐주셨어요. 화장품, 카지노, 여행 쪽 봤고요. 그리고 항공 섹터는 이런 부분들, 뭐 반격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들 외에도 유가도 근래 들어서 꾸준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어서 항공 섹터까지 알아봤습니다. 신기수 전문가 역시나 이슈 있는 게임 섹터 그리고 조선 섹터는 계속 언급을 해주시죠. 그리고 메타버스는 오히려 조정받을 때 모아나갈 만한 종목군이다. 이렇게 코멘트 들어봤습니다. 10분의 승부사 마무리 짓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는 소비재 섹터 확실히 좀 눈에 띄는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시장이 미증시 대비로는 좀 덜 밀리는데요. 최원주 전문가님, 오늘 아침 출발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미증시 대비 그동안에 뭐 선제적으로 먼저 빠졌기 때문에 좀 그런 것으로 보고 있고, 오늘 반등은 결국엔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좀 지켜주면서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를 뭐 나쁘지 않게 끌고 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하지만은 계속적으로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아직까지 조정이 끝난 게 아니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다음 주에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뭐 단기 매매 임하셔가지고 수익이 나시면은 저는 차익 실현을 권고하는 입장이고, 지금 여전히 외국인들 같은 경우 오늘도 지금 벌써 한 1,000억 가까이 코스피 시장에서 벌써 팔고 있어요. 코스닥 시장까지 합하면 지금 1,000억이 넘는 규모인데, 좀 그렇게 본다면은 계속적으로 외국인들 수급 체크하면서 결국에는 선물옵션 동시 만기 내일도 좀 지나봐야지 어느 정도 다음 주까지는 좀 윤곽이 좀 잡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삼성전자 차트 한번 보시면은요. 오늘 일단 121선에서 지지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저는 결국에는 오늘 여기서 지지를 하더라도 여기 지지는 힘들지 않을까. 뭐 어떻게 본다면 좀 페이크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지수하고 같이 삼성전자 보셔야 되기 때문에 역시 조금 더 관망 필요하다. 다음 주 초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 오늘 기술적 반등 아니면 주식시장 약세가 좀 미국 시장 대비 덜 나온다고 해서 섣부르게 매수보다는 가지고 계신 종목들은 뭐 지금 관리를 하시면서 신규 매수는 조금 뒤로 좀 미루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체적인 틀을 봤을 때 중국향 종목군들의 강세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요즘 들어서 보여주는 시장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물론 뭐 방역 완화와 관련된 화장품, 여행, 항공 이쪽 외에도 소재 섹터, 그러니까 뭐 석유화학 제품들, 중국에서 수요를 좀 많이 하는 이런 쪽도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롯데케미칼이 지금 3%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대한유화 쪽으로도 한 2% 정도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어서 중국 관련된 종목군들을 투자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종목을 좀 선별해야 될지 신기수 전문가님 이쪽 좀 봐주세요. 예,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 쪽에 수출을 기대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크죠.
물론 이제 그 반도체 쪽에는 지금 제재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좀 위축될 수밖에 없지만 그 외에 다른 이런 화학 제품이라든가 뭐 화장품이라든가 뭐 이런 쪽들은 실제로 중국이 개방이 되게 된다면은 그럼 분명히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타면서 이제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요번에 이제 수소 합작사 설립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이제 겹쳐가지고 같이 반등이 나온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좀 되고 뭐 대한유화라든가 뭐 롯데정밀화학은 롯데케미칼 올라가는데 분위기 편승해서 올라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화학 섹터, 특히 이제 석유화학 소재 관련 섹터 관련한 전망은 내년도에 경기가 일단 안 좋다면은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는 그렇게 뭐 좋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고요. 단지 이제 지금 중국발 모멘텀이 요즘에 좀 부각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갈려지는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크게 봤을 적에 내년도에 화학 쪽이 그렇게 뭐 좋을 걸로는 보지 않기 때문에 이번 건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면은 그러면 오히려 저는 이제 비중을 좀 축소하는 게 좋지 않을까 화학 쪽에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화장품 쪽도 이어서 신규 전문가께 좀 질문 드릴게요. 색조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안료 만드는 컬러레이라든지 뭐 이렇게 원재료 쪽도 있고요. 아니면은 유통을 하고 또 브랜딩을 해나가는 그런 업체들이 있는데 화장품 쪽에서는 어떤 부분이 좀 더 매력적이라고 보세요? 일단 뭐 그 마스크 벗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색조 쪽이 좀 움직이죠.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근데 이제 이런 부분 봐야 됩니다. 오늘 중국 쪽에서 방역 지침이, 결정이 되면은 오히려 지금 화장품 섹터라든가, 중국 관련 섹터들 전반적으로 한 번은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 제로 노출성으로 이런 부분을 일단 생각을 해야 되겠고, 저는 중국 쪽에서 화장품 완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상승이 계속해가지고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이번 상승 구간에서 뭐 차익 실현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단지 이제 ODM 업체들이 있죠. 중국 쪽에 ODM 업체들이라든가 또 색조 쪽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거를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색조라든가 이런 쪽은 조금 더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뷰티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습니다. 뭐 유통 채널 온라인 쪽 하는 실리콘투라든지 뭐 재료 만들고 이런 업체들까지 오늘은 전체적으로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안 좋은 쪽도 조명을 해보겠습니다. 간밤에 미증시에서도 주목했던 내용인데 애플이 자율주행차 출시를 1년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2026년으로 1년 연기했다라는 소식에 애플의 주가도 크게 좀 밀려 내려가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개발 계획도 대폭 축소했습니다. 시대의 흐름이라고 하는 자율주행차 애플이 이렇게 몸을 사리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현우 산업이 지금 8%의 급락 나타나고 있습니다. LG전자도 낙폭이 깊습니다. 5% 정도 장 초반엔 6% 넘게 밀려 내려가기도 했는데 자율주행 관련된 모멘텀이 꺾이는 것은 아닌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모트렉스 그리고 뭐 인포뱅크 이런 종목군들까지도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이 전체적으로 밀리는데요.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지 이 이슈도 분석해 주세요. 최은재 전문가님. 네. 항상 어떻게 본다면은 애플카 이슈가 작년서부터 계속 불거졌는데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건 아직 없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그 이슈를 가지고 그거에 기대어서 주식을 사가지고 계속 길게 가져가는 그런 투자는 좀 무리가 당연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저는 급등하면은 오히려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역시 단기적인 이슈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개발이 좀 되고 뭐가 나오고 눈에 좀 가시화가 돼야 되는 거지. 어떤 계획만 있고 비전만 가지고 오르면은 그거는 당연히 뭐 차익 실현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밖에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 이런 테마 이슈 같은 경우는 철저히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셔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연기가 돼서 26년 계속적으로 늦춰지고 있는 만큼 또 한 번 더 이슈가 불거지면 오히려 저는 적극적으로 매도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단기 대응법을 활용해보자, 테마주의 논리를 적용해보자, 애플카 관련된 종목 자율주행 쪽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한 종목군들 가운데서
곡물 관련된 종목이 동시다발적으로 오르는데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신송홀딩스도 14% 정도의 강한 상승이고요. 고려산업 15%의 오름세, 한일사료도 9% 정도, 여기에 미래생명자원이라든지 전체적인 식량, 곡물 관련된 종목군들이 탄력적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상품 시장에서 곡물 같은 경우는 혼조 양상이었지 뭐 하나의 방향성이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신규수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어제 뉴스 나온 것 중에 이제 우크라이나는 부정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드론 공격으로 인해 가지고 러시아의 영토 내에서 이제 공격을 받았다는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는 그거를 부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러시아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강력하게 대응을 하겠다라는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했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크라전이 상당히 좀 이제 격화될 수 있다. 또 러시아가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이제 그 곡물 수출하는 부분을 허용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막히지 않을까, 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들이 지금 반영이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지금 보면은 지난번에 이제 뭐 우크라이나전이 한참 좀 안 좋을 때 올라갔던 그런 이제 곡물 관련주, 사료 관련주, 뭐 한일사료, 대주산업, 고려산업은 지금 13%가 오르고 있네요. 뭐 이렇게 다들 오르는데, 이거는 사실 이제 지금은 이제 이 건이 그렇게 뭐 연속성 있게 계속해가지고 올라갈 걸로 보진 않기 때문에 좀 단발적인 이런 이슈 몰이에 의한 어떤 이제 올라감, 수급으로 이제 좀 설명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좀 올라갈 때는 지금은 좀 이렇게 물려 계신 분들 탈출하고 그리고 뭐 비중 축소를 하고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반도체 쪽 보겠습니다. 하이닉스가 52주 신저가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장중에 79,700원까지 밀려 내려가면서 52주 신저가 터치했고요. 직전 저점 이탈, 지금 3번이나 8만 원 선 이번에 지지력 테스트 들어갔는데 장중 기준으로는 일단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근래 들어서 외국인이 계속해서 팔고 있죠. 오늘 팔면은 닷새 연속해서 매도 우인데 현재 하이닉스 1.3%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강보합권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4분기 실적이 별로 좋지 못하다, 증권가의 레포트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현지 전문가님, 이쪽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하이닉스 약세는 결국에는 증권가에서 4분기에 적자를 예상하면서 그게 조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중요 지지선들은 이미 좀 무너졌습니다. 차트 잠시 보시면은요. 결국에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합권에서 마감을 하면서 양봉이 나왔지만은 결국엔 추세선 이탈 이후에 어떻게 보면 양봉, 그다지 좋은 모습 아니에요. 추세가 하락되는 구간, 연속되는 구간에서 일시적인 반등으로 좀 볼 수 있겠고요. 오늘도 어제 저점 경신하면서 또다시 하락하고 있는 모습. 당분간 지지선을 어디로 꼭 둬야 된다라고 하기보다는 역시 외국인 매도가 좀 줄어드는지 좀 보고, 전체적인 지수가 안정을 찾으면 하이닉스는 다른 종목 안정 찾는 거 보고 오히려 좀 늦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일단 뭐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예측을 해서 나는 여기 가격이 오면 꼭 사야 된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보시고 어디에서 지지가 되는지를 전체적으로 보고 수급도 같이 보시면서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삼성전자는 역시 뭐 이익 규모가 하이닉스랑 틀리기 때문에 주가 그래도 좀 견조하게 버티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역시 레버리지가 하이닉스가 좀 더 크다 이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조금 고위험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반도체 업종 중에서 하이닉스가 차라리 좋을 듯하고, 아니면은 안정적인 거는 차라리 삼성전자가 좋을 듯하니까, 하지만 전체적인 지수 안정 흐름화된 이후에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역시 아직까지는 조금 관망해보자. 아직까지는 중소형주 위주, 중국발 이슈 쪽에 그런 매기가 좀 있는 쪽으로 좀 매수를 하려고 하면 그쪽으로 집중하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 좀 이어서 이슈 점검해 보겠습니다. TSMC는 우리가 이러는 사이에 이 미국과의
협력을 조금 더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애리조나 쪽으로도 또 투자를 할 거라고 하죠. 두 번째 반도체 공장 투자 규모가 400억 달러 정도 될 거다. 대만의 TSMC, 이 미국 쪽에서의 영역을 점차 더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도 지금 몰아주기, 그러니까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TSMC 방문하고 이런 일도 있고요. 애플의 팀 쿡 CEO 같은 경우는 만약에 TSMC 애리조나에서 반도체 공장 만들면 이거 쓰겠다, 미국산 반도체 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이슈는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좀 민감하지 않을까 싶은데, 신기수 전문가님,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향후에 국내 반도체 업계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지 함께 좀 봐주세요. 그래서 그 영향이 이런 뉴스 때문에 삼성전자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도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뭐 비메모리보다는 메모리 쪽으로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그런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업황 자체가 내년도 뭐 상반기까지 썩 좋지 않을 걸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 삼성전자 주가가 엄청나게 위로 갈 건 아닐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지금 삼성전자를 지난번에 이제 10월달, 11월달에 끌어올렸던 그 논리, 그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나중에 메모리 업황 회복이 되게 되면은 점유율 높아지면서 나중에는 강자가 될 거다라는 그 논리는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하방도 제 생각에는 삼성전자 한 6만 한 5만 8천 원, 그 정도 부근에서는 삼성전자가 좀 하방이 좀 잡히지 않을까 뭐 좀 생각은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당분간은 제가 지난번에 6만 원 넘어갈 때도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 메모리 업황이 지금 다운되고 있는데, 이런 말씀 좀 드렸죠.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위로 올라가면은 여전히 이제 업황 이슈, 또 아래로 빠지면은 뭐 이제 치킨 게임의 승자라는 이슈,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좀 박스권을 좀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초반 움직이는 종목군들 알아봤습니다. 두 분과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